안녕하십니까. 시장과 가장 가깝게 소통하는 한국신용평가 IS실 최영 실장입니다. 2021년 제12차 키스 팟캐스트에서는 미래에셋, 메리츠, 한국투자금융그룹에 대한 당사의 뷰를 금융평가본부 김영훈 수석과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훈 연구원입니다. 금일 팟캐스트가 당사 금융부문 그룹 분석 리포트 작성 배경과 분석 내용을 투자자들과 효과적으로 공유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신평은 지난 2002년 업계 최초로 그룹 신용평가를 시작하였으며 올해부터는 금융부문에서도 증권계 금융그룹 3사와 지방은행 지주 2개에 대한 그룹 보고서를 공개하였습니다. 김영훈 수석님, 당사가 금융부문에서도 그룹 분석 리포트를 발간하고 특히 증권계 3개사를 포함시킨 배경부터 우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당사는 투자자들에게 금융부문에서도 분석의 질과 양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금년부터 경제적 단일체로서 금융그룹을 분석하여 그룹 현황 및 주요 이슈 등에 대해 외부에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증권계 금융그룹 3그룹에 대해서 별도의 리포트를 작성하게 된 이유는 증권그룹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나날이 커져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5년간 동그룹의 성장 속도는 은행 지주 및 지방은행 지주를 앞섰으며 자본 규모는 이미 지방은행 지주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중요도가 올라간 만큼 그룹의 현황 및 특징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 전달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최근 증권그룹이 급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분석 대상 3개 증권그룹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구체적인 재무 현황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계열 구성과 지배 구조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래 업종별 자본 규모를 보시면 증권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이 특징입니다. 미래에셋과 한국투자는 자본과 이익에서 증권의 비중이 70%를 상회하고 있고 메리츠도 과반수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메리츠는 화재보험사의 자본 및 이익 비중도 상당한 것이 특징입니다. 기타 계열사로는 각각 캐피탈사, 자산운용사 등을 비롯하여 다양한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룹별 특징으로는 미래에셋은 변액보험 퇴직연금의 강점을 지닌 생명보험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메리츠는 주요 계열사인 화재보험, 증권, 캐피탈의 이익 비중이 고른 편입니다. 한국투자는 자산운용, VC저축은행을 통해서 그룹의 투자 전략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지배구조 측면에서는 메리츠와 한국투자는 지주사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미래에셋의 경우 수직적인 계열 구조화를 통해 오너가 주요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지배구조의 일부 차이는 존재하나 세 그룹의 공통점은 기업그룹이나 은행 지주에 비해 오너의 지배력이 확고하다는 점입니다. 오너의 지배력이 높으면 그룹 내 전략 설정 및 빠른 의사결정에 유리합니다. 네, 계열사 구성과 지배 구조를 보면 오너 지배력이 확고하고 증권 비중이 높다는 게 공통점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재무지표상 그룹별 현재 상황 및 특징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익성, 자본 적정성, 자산 건전성 등 그룹별 재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팟캐스트에서 사용한 개별 그룹의 데이터나 지표 산출 방식이 궁금하시면 링크된 개별 그룹 보고서를 보시면 됩니다. 그럼 수익성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룹 간 비교 이전에 은행 지주와의 비교를 먼저 보여드리면 최근 5년간 증권계 금융그룹이 상대적으로 높은 ROE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과 2021년에는 은행그룹과의 격차가 커진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증권의 높은 자본 활용도 외에도 증시 호황 등 우호적인 영업 환경의 영향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단 은행 지주의 경우 수익의 원천인 순이자 마진의 변동성이 나타난 점을 감안하면 수수료 이익 비중이 큰 증권그룹의 변동성은 더 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비우호적 영업 환경 도래 시 실적 저하폭은 증권그룹이 더 클 수 있습니다. 그룹별 이익 창출력과 변동성은 차이가 존재합니다. 미래에셋의 경우 ROE가 비교적 낮으나 자기 자본을 활용한 중장기성 투자가 많아 장기적인 관점에서 실적 분석이 필요합니다. 최근 자산운용의 수익성도 개선 중이라 추세가 긍정적입니다. 메리츠는 코로나19 이후 손해율 하락으로 화재 이익이 증가했습니다. 증권도 부동산 PF를 비롯한 IB 실적이 우수합니다. 수익 구조상 최근 증시 호황 등의 영향에 따른 실적 개선 효과는 크지 않았던 만큼 환경 변화에도 우수한 수익성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투자는 증권의 수익 비중이 절대적으로
증권의 호실적에 힘입어 그룹의 수익성이 개선 중입니다. 다만 2020년 1분기 파생결합증권 해지 비용 관련하여 증권이 분기 적자를 실현한 것과 같이 이익 변동성은 다소 높은 편입니다. 다음은 자본 적정성입니다. 미래에셋은 금융복합기업 집단에 속해 있고 메리츠와 한국투자는 금융지주회사로 금융지주회사법에서 요구하는 자본 적정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기준이 다른 만큼 그룹 간 직접적인 자본 안충력 비교는 어렵습니다. 다만 금융복합기업 집단의 감독 규정과 금융지주회사 감독 규정에서는 규정에 정의한 자본 적정성 지표를 100% 하회할 경우 경영 개선 등의 조치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화면의 표를 보시면 세 그룹 모두 자본 적정성 지표가 100% 이상으로 규제상 지표를 충족하고 있습니다. 주요 계열사인 증권을 통해 자본 안충력을 가늠해 보면 세 증권사 모두 위험 익스포저 관리를 통해 충분한 자본 안충력을 확보 중입니다. 미래에셋은 투자 속도 조절로 2019년 이후 지표가 안정화되었습니다. 자본 규모 최대 증권사인 만큼 완충력의 양도 가장 큽니다. 메리츠는 보완 자본을 통해 규제를 충족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PF 규제의 영향으로 2020년 지표가 크게 개선된 바 있습니다. 한국투자는 2020년 이후 자체해지 ELS를 줄이면서 자본 적정성 지표가 개선 중입니다. 특히 최근 상장한 카카오뱅크의 지분 가치를 감안할 경우 잠재적인 자본 안정력도 인정됩니다. 다음으로는 자산 건전성입니다. 전반적으로 지표가 저하되고 있어 모니터링 중입니다. 코로나19가 실물 경기에 미친 영향에 따라 2021년에도 저하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미래에셋은 코로나 이후 발전소, 해외 호텔, 해외 오피스에서 요주 여신이 발생하였으나 전반적으로 건전성 지표는 우수합니다. 메리츠는 타 그룹 대비 고정 이하 여신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납니다. 이는 여신 익스포저를 적극적으로 취급하는 그룹의 전략과 영향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한국투자는 2020년에 요주의 여신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이는 캐피탈의 요주의 분류기준 변경에 따른 영향으로 고정 이하 여신 비율 등을 감안할 경우에는 실질 건전성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네, 증권그룹의 재무지표에 대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룹의 재무지표는 표면적으로는 양호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최근 인터넷 전문 은행의 연이은 출범, 핀테크 기업의 대두로 인하여 기존 금융사의 경쟁 강도가 날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각 그룹은 어떤 전략을 세우고 있는지 공유 부탁드립니다. 미래에셋은 적극적인 해외 진출로 국내 저성장과 과당 경쟁에서 탈피하려 노력 중입니다. 이는 내수 시장 비중이 절대적인 타 금융그룹 대비 강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증권의 경우 12개의 주요 현지 법인을 통해 영업 범위를 확대 중입니다. 해외 현지 법인에 대한 투자가 이어지면서 해외 이익 비중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해외 법인의 이익 비중은 2021년 상반기 기준 21%까지 성장하여 영업수익의 지역 다각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의 경우 상대적으로 해외 진출 엄력이 긴 점, 동남아시아 등 특정 시장의 집중도가 낮은 점, 신규 법인 설립에 국한하지 않고 현지 법인을 적극적으로 인수하여 하는 진출 방식 등을 감안할 때 해외 사업의 리스크 관리 능력이 인정되어 사업 안정적에 긍정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메리츠는 보완 자본을 적극적으로 발행하면서 늘어난 자본을 바탕으로 영업을 확대 중입니다. 단 이러한 보완성 자본은 채권적 성격이 강하여 실제 자본 안충력에는 다소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낮은 자본성을 보완할 수 있는 임의적 이자 지급 정지 특약, 만기 분산 등을 통한 보완 효과가 중요합니다. 메리츠 그룹의 주요 강점인 부동산 금융 내 우수한 시장주의는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에는 종금업 라이선스를 바탕으로 증권사에서 부동산 익스포저를 적극적으로 취급하였으나 라이선스 일몰, 증권사에 대한 부동산 PF 규제의 영향으로 화재와 캐피탈의 익스포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증권의 부동산 영업을 화재와 캐피탈이 소화하는 구조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투자는 시장지위가 우수한 증권을 바탕으로 그룹의 사업 다각화가 진행 중입니다. 증권은 그룹 수익의 약 80%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수익성에 힘입어 최근 3년간 주주에게 배당한 금액은 약 1조 원으로 지주는 이를 계열사 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 중입니다. 2015년 캐피탈, 2019년에는 부동산 신탁 등을 설립하여 사업을 확대 중이며 카카오뱅크 투자 및 유상증자를 통해 30% 가까운 지분을 보유 중입니다. 카카오뱅크 IPO로 인하여 3분기 순자산가액 증가분은 5천억 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되며 영업적 시너지 발생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각 그룹별로 해외 진출, 사업 다각화 등으로 각자 다른 전략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룹별로 각자 다른 미래상을 그리고 있으니 신용도 관점에서도 각 전략의 리스크 요인들을 잘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코로나19가 실물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여전히 높은 가운데 코로나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게 되는 해외 대체뿐만 아니라 익스포저가 커져가고 있는 부동산 PF 관련 리스크가 현실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그룹별 위험 수준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크게 부동산 PF와 해외 대체 투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PF입니다. 부동산 PF는 메리츠의 존재감이 확실히 큽니다. 2021년 6월 말 기준 메리츠의 익스포저 규모는 10.4조 원으로 한국투자와 미래에셋을 크게 상회하고 있습니다. 다만 증권사 부동산 PF 규제 영향으로 메리츠의 그룹 자기자본 대비 부동산 PF 익스포저는 2019년 대비 크게 감소했습니다. 메리츠는 부동산 PF 리딩 그룹으로 우수한 대리를 먼저 발굴하고 신용보강 확보를 통해 개별 투자권의 위험을 관리 중에 있습니다. LTV, 선순위 위주 투자 등을 감안할 때 투자권의 위험 수준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래 그래프에서는 부동산 PF 익스포저를 기초자산과 지역별로 구분하였습니다. 기초자산과 지역별 구성은 그룹 간 대동소이합니다. 주거용 및 준주거용 비중이 약 70%를 차지하고 있어 향후 분양시장 경기 변동에 따라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미래에셋과 메리츠는 생활형 숙박시설, 레지던스 등 숙박용 비중이 다소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숙박시설은 용도가 제한적인 만큼 정책 변화, 과잉 공급에 따른 가치 급락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다만 현재 그룹의 자본 수준으로 감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수도권, 광역시 비중이 약 80%로 우량 지역 비중이 높아 구성이 양호합니다. 미래에셋과 메리츠는 해외 부동산 PF도 일부 존재합니다. 해외 부동산 PF는 국내에서 위험 수준을 파악하기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개별 회사 신용평가 시 주의 깊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해외 대체 투자 관련 분석입니다. 2020년까지 빠르게 증가하던 해외 투자는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2021년 증가세가 둔화되었습니다. 단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다시 취급이 재개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늘어난 자본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해외 투자 확대가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해외 실사의 어려움으로 신규 취급은 제한적인 가운데 기존 미매각분의 정리에 힘쓰는 모습입니다. 다만 아직 잔여 미매각 물량이 상당하여 향후 실물 경기의 회복 여부와 수준에 따라 정리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험과 캐피탈의 대체 투자 물량은 대부분 만기까지 보유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잔액에는 큰 변동이 없었습니다. 부동산 PF와 다르게 해외 대체 투자는 그룹별 세부 구성이 상이합니다. 미래에셋은 호텔의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다만 미래에셋은 대부분 중장기성 투자로 진행하고 있어 일시적 가치 하락에 대한 부담은 낮은 편입니다. 메리츠는 부동산 비중이 절대적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익스포저 중 증권사의 매입 약정 비중이 큰 것도 특징입니다. 증권사의 매입 약정 같은 경우에는 신용사건 발생 시 유동성 리스크가 불거질 수 있습니다. 한국투자는 부동산 비중이 낮고 항공기 및 인수금융의 비중이 높습니다. 항공기 투자는 항공시장 정상화 시점에 따라 손익 변동성을 내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미래에셋은 호텔, 메리츠는 일반 부동산, 한국투자는 항공기 투자산에 대해서 모니터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신규 해외 대체 투자의 취급 속도, 기존 미매각 물량의 처분 시 손실 발생 여부 등도 주요 모니터링 사항입니다. 네, 부동산 해외 대체 관련해서는 그룹별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한신평은 지난 8월 대형 증권사의 해외 대체 투자 리스크 점검이라는 리포트를 발표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추가 모니터링 결과를 시장과 지속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빠르게 성장 중인 증권그룹의 현 주소와 리스크 요인 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앞으로 증권계 금융그룹의 실적과 신용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네, 증권그룹의 양적 성장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선 영업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다각화된 사업 부문을 바탕으로 안정적 이익 창출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PF, 해외 대체 투자 등 위험 요소는 현재 자본 수준에서 감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발행엄, 종합투자 계좌 등 대형 증권사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바탕으로 성장이 예상됩니다.
다만 이러한 양적 성장이 신용도의 상승으로 이어지긴 아직 부족합니다. 금융의 시스템상 중요도 관점에서 은행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고 다수의 시정 참여자 존재로 인해 대체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객 예탁 자산도 고유 계정이 아닌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어 고객 보호 관점의 필요성 측면에서 지원 의지가 낮아 정부의 지원 가능성 반영이 아직 어렵습니다. 네, 향후에도 증권그룹의 양적 성장은 지속될 것이나 이러한 성장이 신용도 상승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이해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증권그룹 보고서 작성 중 시장과 공유하고 싶은 부분이 있었을까요? 네, 금융업은 각 업종 간 규제 수준, 회계 처리 등이 상이하여 비교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은행 지주사나 계열사의 경우 연결 기준으로 BIS 비율을 산출하고 있어 지주 간 비교가 용이합니다. 초대형 IB를 포함한 증권계 금융그룹도 금융시장 내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일원화된 지표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앞서 분석하였던 부동산 PF, 해외 대체 투자 관련하여 업종별 한도 및 규제 현황이 다른 것은 업권별 규제 차익이 발생할 여지가 존재하는 만큼 규제 수준과 공시 수준을 유사하게 하는 것이 업권 전반의 잠재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영원 수석과 3개 증권그룹에 대해 논의해 보았습니다. 표면상 지표는 양호하며 부동산 PF의 경우 현재 그룹들의 자본으로 볼 때 대체로 관리가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해외 대체뿐 아니라 각 그룹별 전략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이며 한신평은 향후에도 중요한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시장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번에도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